자다가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도 호러 데이터를 시작할게요. 근데 오늘 월요일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날씨 짱 추웠다고? 그렇군. 어서오세요. 부대찌개? 나 어제 부대찌개 먹었는데? 완전 운명이잖아. 저희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니 나도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어제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햄도 따로 샀어. 햄사리를. 나 라면 안 넣어 먹었어. 나 아무튼 진짜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어제 늦게 자서 그런가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이번 얘기가 뭐냐면 요괴맨션에서 사는 사람의 얘기인데 전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레몬 사탕입니다. 모캔디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 오늘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왓챠를 다운받았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엄마랑 같이 계정 써가지고 그냥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넷플에 없는 거야.
이거 그냥 마차 알았어. 어서오세요. 왓챠도 재밌는 거 많은가 봐. 모르겠어. 아직은 그것만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많지 않을까? 드라마가 많다 그랬나? 모르겠어. 해리포터 있던데. 그리고 규망님 어서오세요. 하잉. 그치. 해리포터는 솔직히 볼만하지. 그거 VOD 살려면 진짜 몇만원 들잖아. TV에서 VOD 살라고 보니까 6만원 넘던데? 햄빵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몇만원 두고두고 볼 거면 뭐 상관없겠지만 좀 아깝긴 하더라고.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던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호러 데이터 지하에 숨어있던 것입니다. 나는 근처에서 유명한 요괴 맨션에서 살고 있다. 실제로 살면서 다양한 괴기 현상과 마주했다. 이제부터 적는 건 내가 체험한 것 중에서 제일 비현실적인 사건이다. 지금도 꿈을 꾼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이다. 그건 드물게도 잔업이 이어진 지 3일째 되던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승강기를 탔다. 내일 일을 생각하다가 버튼을 누르는 걸 잊어서 잠시 승강기 안에서 벽에 기대어 있었다. 승강기의 문이 닫혔고 깨닫고 보니 승강기가 아래로 움직였다. 버튼을 보니 지하 1층과
옥상 버튼이 빛나고 있다. 누른 기억은 없었다. 나는 지하 1층에서 탔으니 지하 1층을 눌러도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으니 승강기가 멈추고 문이 열린다. 밖을 보니 하얀 벽과 넓은 공간이 있었다. 호기심에 나는 승강기를 내렸다.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훅이 있고 거기에 경찰 제복 같은 게 몇 벌 걸려 있었다. 왠지 정의의 조직의 비밀기지 같았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에는 블루시트가 깔려 있었다. 그 밑에 뭔가 숨기고 있는지 자그마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들추어 보았다. 팔이 보였다. 색을 잃고 창백해진 팔. 블루시트를 더 들추어 보았다. 그 팔꿈치 부분이 걸레를 쥐어 짠 것처럼 오체로 뒤틀려 있었다. 나는 사람 팔이 그런 식으로 변한 건 처음 봤다. 늘 겪는 괴기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대체 어떤 괴기현상인지 알 수 없었다. 더 블루시트를 들추어 보려고 할 때 누가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거기에 사람 좋아 보이는 경찰이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블루시트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다. 상대를 자세히 관찰했지만 겉모습은 인간 같았다. 늘 맨션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이었다. 승강기가 멋대로 움직여서 여기에 도착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상대가 경찰이므로 말을 신중히 골랐다. 그렇군요. 경찰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대체 여기는 뭔가요? 그러네요. 어차피 잊어버릴 테니 말씀을 드리자면 문 같은 겁니다. 문이라고요? 네, 저쪽과 이쪽을 오가기 위한 문. 보이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숨겨져 있죠. 그것 때문에 저쪽으로 가고 싶은 것들이 모여듭니다. 저희가 대처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요.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이 세계에 필요 없는 것이나 대처할 수 없는 것, 그걸 시로마치로 보내고 있죠. 이 시체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일시적으로 놓아둔 것뿐이고 지금부터 옮길 거예요. 경찰은 안이 보이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맨션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 문이 있는 방향에는 폐허 같은 저택이 있을 것이다. 혹시 그 저택과 맨션의 지하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약한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 당신은 뭔가요? 저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정상적으로 비치도록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비유일 테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맨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당신들 때문인가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눈을 떴다. 깨닫고 보니 나는 자기 방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생각하며 아침 준비를 하고 TV를 켜서 밥을 먹었다. 위화감이 있었다. 이 뉴스는 어제 보았던 기억이 있다. 나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있었다. 잔업 3일째 아침으로. 그 경찰은 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하에서 있었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일은 어디가 문제인지 뭐가 일어날지 알고 있어서 대응이 빨라서 정시에 돌아갈 수 있었다. 정말로 시간이 돌아왔다고 알았을 때 나는 경마, 경륜, 경정 아무거나 좋으니 결과를 기억해둘 걸 후회하고 있었다. 맨션으로 돌아올 때 승강기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은 평범하게 다음날이 찾아왔다. 다음날에 일어날 일을 예지몽으로 꾸고 도중부터 평범한 꿈으로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애매게 했더니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난 아무것도 못 들었고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더 이상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 알았지? 맨션 주변에 있던 그 경찰과 만났지만 내 인사만 받아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내가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적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어차피 꿈 이야기다. 문제없을 것이다. 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딱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요괴 맨션에서는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뿐이다. 또 기회가 있다면 요괴 맨션에서 일어난 사건을 적어보려고 한다. 아기님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 근데 오빠 벌써 6개월이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짜잔.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게. 막 처음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춥다 이러고 있어. 그랬지. 근데 지금 뭐 에어컨도 잘 달리고. 오빠 마흔일 감사합니다. 하루에 애칭. 근데 진짜 그때는 솔직히 에어컨 못 딸 줄 알았어. 인댕이님 어서오세요. 에어컨 귀신 섭섭해하는 소리. 세상에. 근데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졸리지? 이게 그래서 그런가 봐, 자다 깨서. 은하은하, 분절아님 어서오세요.
김홍삼은 바닥에서 그런가 봐. 진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뭐 올해는 베스트 BJ 달긴 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제 쪽지나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광고가 보통 배너 광고문이에요. 아 근데 난 배너 광고는 좀 그래. 보통 그 뭐지? 배너 광고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사이트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쿠폰을 내가 이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그 쿠폰을 쓰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거? 와 근데 진짜 짜. 한 건에 500원이었나? 그거 뭔지 봐요. 그 정도면 안다는 게 낫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 그래서 저 배너 광고는 안 하려고. 나망님, 인테리어님 어서 오시고요. 그치,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일십하잖아. 요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500원이면 깜깜한데, 그니까. 심지어 그 500원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5만원 정도는 모여야 출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나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요새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 기프트페이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 배너를 달면 무조건 한 달에 얼마를 준다 이런 거 뭐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아니니까. 옹알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별장 얘기네요. 아니 나 그래서 왓챠에서 무슨 드라마 보냐면은 그 우도환이랑 문가영 나왔던, 그리고 레드벨벳 조이 나왔던 위대한 유혹자를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 드라마 후기 보니까 중간부터 인물들 설정값이 안 맞는데. 나 나무위키를 봐버렸어. 그게 너무 유치하대. 난 유치한 거 좋아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리고 오늘은 진짜 간만에 롤 했거든요. 제가 혼자서는 롤 같은 게임 잘 안 하는데 재밌었어요. 누구랑 했냐고? 우리 그 뭐지, 나 던파 하잖아. 던파 하다 보면은 그 공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
고전공대 공대원들이랑 했어. 4명이랑. 인자님 어서 오시고요. 롤은 못하면 아주 고속하던데. 그쵸. 근데 저는 일단 포지션이 서포터고, 그리고 칼바람 했어요. 일반 2인큐 2번 한 다음에, 아니 공대원 중에 3인큐 돌리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그럼 저기 합류할까요 해가지고 5명이서 칼바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트위치로 처음 했는데 막 12킬하고 이겼잖아. 애 너무 잘했대. 응, 롤. 내가 항상 원딜 재능이 있나봐. 케이틀린 트위치 이런 거 하면은 꼭 막 무조건 10킬 이상. 근데 나는 서포터 포지션이 좋아서 원딜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아 진짜? 고소하리? 아 내가 그래도 막 롤 옛날에 했을 때는 제가 시즌2 때 랭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랭크 하는 분들은 진짜 예민해요. 좀만 잘못해도 막 욕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5인큐는 무서울 게 없어. 우리 팀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 동생은 롤 진짜 속 편하게 하는 게 채팅 다 차단하고 해요. 맞아. 아는 사람끼리 해야 재밌어. 솔큐 한 번도 안 돌려봤어요. 어서오세요. 근데 진짜 롤은 정신이 안 좋아. 정신 건강이 나빠. 특히 원딜은 진짜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CS 먹어야지, 갱 오는 거 신경 써야지, 서포터 챙겨야지, 상대 미아 챙겨야지. 아니 그냥 맞아요. 옛날에 롤이 재밌긴 했었는데 아무튼 너무 경쟁 그거라. 저는 그냥 RPG가 제일 취향에 맞아요. RPG 힐링 게임 이런 거? 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키우는 게 재밌어? 응, 던파가 좀 잘 맞을 듯.
그쵸. 저는 그래서 아바타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죽는다. 호잉. 근데 맞아, 매매징 좀 귀엽긴 하지. 겨울 임대별장 뭔 얘기일까요? 근데 좀 길어요 이것도. 그래서 등장인물이 좀 많네. 아, 풍선 귀신 시리즈랑 구멍 귀신 시리즈가 2편으로 끝난대요. 전편을 안 봤으면 이해하기 힘들겠는데? 나한테 맞고 산다고? 랭테님, 액션님, 아기님 어서오시고요. 내가 언제 때렸어? 네가 때렸지. 흥. 그래서 겨울 임대별장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호러 데이터 겨울 임대별장입니다. 다른 슬레에 적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유도되어서 여기에 적겠습니다. 수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작년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임대 별장으로 갔다. 실은 여성도 올 예정이었는데 볼 일이 있었는지 남친이 불평했는지 남자 3명이서 가기로 했다. 나를 A라고 하고 별장을 빌려준 연상 댄디남을 B, 경박하고 농담을 잘하는 연하를 C라고 하겠다. 목적은 스키장. 차를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커다란 스키장으로 거기서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별장을 빌렸다. 그날은 눈이 쌓여있지 않고 산 위에 있는 스키장에 눈이 쌓여있는 게 조금 불안했지만 전화로 확인해보니 스키를 타기에는 문제가 없을 만큼 눈이 쌓였다고 들었기에 결행했다. 우리는 고속도로가 막혀서 예정보다 상당히 늦게 별장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별장 주변은 울창한 숲이 퍼져 있고 다른 별장은 보이지 않았다. 별장은 2층 건물로 1층은 원룸 형식이다. 2층에는 침실이 여러 개 있고 다락방도 있다고 들었다. C가 가지고 온 스노우보드 말고는 큰 짐이 없었던 우리는 얼른 짐을 별장에 풀었다. 나랑 B는 스키장에서 보드를 빌릴 예정이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C가 괴담을 시작해서 저마다 알고 있는 괴담을 꺼내 교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였다. 지금 소리 안 들렸어? 쥐 아닌가요?
꽤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 그만하세요. 괴담에 이야기하던 도중이기에 세 명 다 겁을 먹었다. 소리가 잠잠해진 뒤에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공포가 더욱 커졌다. 진짜냐고. 나는 벽난로에 있던 부지깽이를 잡았다. 너가 있는 건가? 발소리가 이윽고 2층에서 우리가 있는 1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계단에서 나타난 건 후들근한 아저씨였다. 죄송합니다. 관리인인 코바야시입니다. 아, 전화로 이야기했던 코바야시 씨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뭐냐고 놀래기는. 나는 가지고 있던 부지깽이를 슬쩍 돌려놓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바야시 씨는 이용자가 오기 전에 청소를 하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이다. 그 후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뜬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다면 미리 전해드리니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코바야시 씨는 별장을 나갔다. 비는 현관을 잠갔다. 진짜 쫄았어. A는 무기까지 들고 왔으니까. 아니, 보통 들잖아요. 엄청 수상한 관리인이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왠지 사이코 호러에 나올 만한 얼굴이었어.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대. 비가 말하기 시작한 건 이 근처에서 일어난 괴담이었다. 10년 전 별장이 있는 주변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있었다. 공사를 하려고 사전 조사하러 온 관계자가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어 그 이후 이곳에서 기묘한 유령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유령은 얼굴이 없었다. 달걀 귀신이 아니라 얼굴이 도려진 얼굴, 시체랑 똑같은 유령.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계획은 좌절되었다. 지금은 땅을 팔아서 그걸 산 개인이 별장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린대. 무섭다. 코바야시 씨가 그 사건 범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사건 현장에서 그 괴담을 듣다니 너무 무섭다. 그러고 보니 밖은 어두운데 코바야시 씨는 어떻게 돌아간 걸까? 밖에 우리 차 말고 다른 차는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별장 문이 열리고 코바야시 씨가 넘어지듯 들어왔다. 우리는 한순간 얼굴이 마주보고 그에게 달려갔다. 느닷없이 코바야시 씨는 뭘 데리고 온 거냐며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멍해졌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을 잠갔다. 손에는 열쇠 따발이 있었다. 아마도 별장 스페어키로 문을 연 모양이다. 그는 창문도 잠그라고 그놈이 들어온다며 돌아다니며 창문을 확인했다. 나는 뭔가가 밖에 있겠거니 싶어 창밖을 보았다. 숲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뭔가가 떠있다. 성게처럼 보이지만 성게는 하늘에 떠다니지 않는다. 뭔가 하늘에 떠있는데? 그게 뭔데요? 비와 씨도 창가로 다가왔다. 저게 뭐야? 기구 아닌가요?
성게는 하늘을 헤엄치듯이 이동한다. 아마도 이쪽을 향해서 오는 것 같다. 달빛이 비치고 그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그 뾰족뾰족한 물체 속에서 인간 얼굴을 보았다. 생기를 잃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자세히 보니 가시처럼 보이는 건 손이나 팔이 아닌가. 그건 수많은 인간들이 뭉쳐서 구체를 형성한 것처럼 보였다. 저거 사람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정상은 아니군. 나는 코바야시 씨를 쫓아서 문단속을 하러 갔다. 야, 이쪽으로 온다. 진짜 위험해. 이게 뭐야? 지붕에서 쿵 소리가 전해진다. 마치 수많은 인간이 손이나 다리로 지붕을 치는 소리. 점점 수가 늘어나고 소리가 커진다. 살려줘.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코바야시 씨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다. 지붕이 부서지진 않겠죠? 모르겠어. 평범한 인간이라면 부술 수 없을 테지만.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가서 차로 도망칠까요? 나는 면허가 없었다. 그러므로 차를 탄다고 해도 B나 C의 동의가 필요했다. 지금은 나가지 않는 게 좋아. 밖에 그놈이 나타날지도 몰라. 코바야시 씨가 중얼거린다. 그놈? 위에 있는 놈과는 다른 놈인가? 나는 의문이 들었지만 B랑 C는 무시하기로 한 모양이다. 차를 탈 여유는 있을 거야. 지붕 위에서 바로 내려오지 못하겠지. 영화처럼 시동 안 걸리고 습격받는 패턴 아닙니까? 너 지금 농담할 때야? 그야말로 영화 같은 상황이었지만 영화처럼 여길 수 없었다. 이 경우에 호러 영화라면 등장인물이 절반 이상 죽는다.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아. 짐은 어쩌죠? 들고 달리면 늦을지도 모르잖아. 짐은 두고 가기로 했다. 3명 다 코트를 걸쳤다. B가 현관으로 가고 우리가 따라갔다. B가 잠금을 풀었다. 가자.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바로 앞에 차가 세워진 걸 확인하고 달려갔다. 나는 조수석을 향해 달렸다.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 무거운 고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앞에 떨어진 건 사람이었다. 목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고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뒤틀려 있었다. C가 어린애처럼 비명을 지르며 굴렀다. B가 달리는 걸 멈추고 C에게 달려간다. 나도 감속해서 둘에게 달려갔다. 경단이 된 사람 덩어리가 차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 덩어리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은 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몸의 어딘가가 뒤틀려서 변형이 되어 있다. 팔이나 다리, 얼굴이 뒤틀린 것도 있었다. 그게 겹쳐서 꿈틀대고 있었다. 먼저 C가 차랑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B도 황급하게 따라간다. C를 말리려고 한 걸까? 공포로 판단력을 상실한 걸까? 면허가 없는 나는 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숲속으로 도망쳐온 C를 쫓아서 B와 내가 따라갔다. C는 계속 달렸다. 제발 멈춰달라고 비며 달렸다. 추위가 살을 에웠다. 달려간 곳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이상한 옷을 입고 있다. 고대 사람들이 입고 있을 것 같은 옷. 뒷모습이고 머리는 그늘에 가여서 보이지 않는다. 옆에서 누가 튀어나와서 C를 쓰러뜨렸다. 튀어나온 건 코바야시 씨였다.
그는 씨를 쓰러뜨린 후에 우리도 잡아당겨 땅에 쓰러뜨렸다. 엄청난 힘이었다. 나는 달리느라 피로가 쌓여서 그대로 땅에 엎어졌다. 절대로 얼굴 보면 안 돼. 절대로. 똑같이 엎드린 코바야시 씨가 몇 번이고 주의를 준다. 의아했지만 순순히 따랐다. 뒤로 넘어진 씨가 머리만 들어 뒤를 보고 있다. 나도 살짝 머리를 들어 뒤를 확인했다. 하늘에 떠있는 사람 덩어리가 나무에 부딪히며 형태를 바꾸더니 이쪽으로 오고 있다. 씨는 완전히 청란했는지 우는 소리를 내며 일어서려고 한다. 그걸 코바야시 씨가 누른다. 비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다. 나도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어디선가 신음이나 비명 같은 낮은 소리가 울리며 커다란 게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나를 누르던 코바야시 씨가 힘을 쭉 빼고 대신에 몸으로 눌렀다. 그의 밑에서 기어 나오더니 뒤에 사람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다. 미동도 하지 않는다. 10명 이상 되는 얼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뒤틀린 얼굴에도 구멍이 뚫렸다. 마치 땅을 굴착한 것 같은 구멍. 이마 중앙에서 광대뼈 그리고 입가에 손으로 잇는 것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뚫린 구멍 옆부분에서 뼈나 고기가 보이고 위턱이 사라진 얼굴 아랫부분에서는 혀와 식도가 보인다. 피는 나오지 않았다. 코바야시 씨. 돌아보니 비도 서 있었다. 씨는 기절해 있었고 비 옆에는 비가 몸을 뒤집은 코바야시 씨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똑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어도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는 울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비의 어깨를 두드리고 씨의 팔을 잡은 뒤 부축하여 별장으로 돌아갔다. 땅에 떨어져서 뭉개진 만두처럼 변한 사람 덩어리를 우회하느라 고생했다. 비랑 나는 별장으로 돌아간 뒤 말없이 밤을 지새웠다. 경찰에게 신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아침이 되어서 겨우 기력을 회복해서 차 앞에 떨어진 뒤틀린 인간이나 코바야시 씨의 사람 덩어리를 확인해 보았지만 마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씨는 낮까지 눈을 뜨지 못했고 물을 끼얹어서 겨우 깨웠다. 스키를 탈 기분은 당연히 들지 않아 우리는 바로 돌아갔다. 그 뒤에 3명이서 모여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결국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꿈이라고 단정짓기로 했습니다. 코바야시라는 관리인은 우리가 빌린 별장엔 없었습니다. 비는 대체 누구랑 전화를 한 걸까요? 취해서 보았던 환상치고는 묘하게 생생하고 그때 숲속을 달렸을 때 느꼈던 추위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도 3명 동시에 걸렸다고 여기긴 어렵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 약이라도 들어간 건가 싶었으나 음식은 가게에서 사온 것이기에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별장 근처에는 얼굴이 파인 유령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늘에 나는 사람 덩어리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코바야시 씨가 그 유령이었던 걸까요?
어서오세요. 이호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풍선귀신 시리즈랑 구멍귀신 시리즈가 2편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그거네요. 그 다른 세계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네요. 친구가 다른 세계로 간 거.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이 세계. 근데 이 세계 이야기 은근 많은 것 같아. 막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 가는 거나. 근데 공포 이야기가 이런 거 말고요. 약간 소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장편으로. 옛날에 봤던 글인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세계로 간 거야. 화장실에서. 근데 거기가 괴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 세계야. 그래서 결국에 탈출 못하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너무 재밌었다.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사이트가 사라진 것 같아. 어서오세요. 벌써 좀 있으면 12시네.
이렇게 하루가 가네요. 그러게요. 저는 월급날이 서서히 와요. 축하드립니다. 월급날이 10일 아니면 15일이시구나? 금요일이에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시니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요. 호호. 호. 벌써 12시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메멜린 부대찌개 있잖아.
나 원래 배달을 시켜 먹으려 했는데 그냥 쿠팡에서 샀거든. 근데 역시 배달이 더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 근데 배달 음식 줄여야 돼.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비조리로? 아, 밀키트로. 나쁘지 않지. 요새는 그런 거 배달 엄청 빠르더라고. 배달의 민족이 좋긴 좋더라고요. 쿠폰도 많이 뿌리고.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소꿉친구 얘기라고 해요. 이번 이야기는 호러 데이터 내 친구입니다. 이건 내 친구의 이야기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건 관두자. 지금까지 적은 건 내 소꿉친구가 모은 이야기다. 전부 다 소꿉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어릴 적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녀석은 이상한 놈이었다. 그 녀석을 제트라고 부르겠다. 초등학교에서 제트랑 같은 반이 되었다.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말재간도 뛰어났다. 그치만 왠지 다른 애들이랑 다른 구석이 있어서 친구가 적었다. 여름날 큰 비가 와서 운동장을 쓰지 못했던 날이었다. 체육관을 다른 반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반은 교실에서 괴담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제트가 묘하게 들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제트는 모두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괴담을 완벽하게 이야기했다. 선생님도 전율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였다. 나는 제트와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이라 그다지 친하진 않았지만 그 괴담을 듣고 관심이 생겨서 친해졌다. 제트는 내게 괴담이 얼마나 심오한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무엇보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수상함이 얼마나 좋은지 열정적으로 토로했다. 스스로 이런 말 하기가 못하지만 나는 이상한 애였기에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몇 번 제트네 집에 놀러간 적도 있었다. 제트의 책장에는 수많은 괴담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나랑 제트는 절친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제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유난히 이 세계, 다른 세계에 끌려가는 괴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누가 거울 속 세계로 가는 방법을 들었다면 말한 사람이 다른 반에 있든 다른 학교에 있든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맨홀 밑에 지하 세계가 있다고 들으면 실제로 맨홀을 드러내는 도구를 모아서 하수도로 갔다. 어느 공원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로 가서 몇 시간이나 그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실종되어서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다른 세계를 조사한 건 집에 돌아가는 게 무서웠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트의 기행이 시작된 지 1개월 정도 지난 날, 나는 그날 방과 후에 제트가 말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 그쪽에 도착하면 반드시 연락할게. 그리고 제트는 실종되었다. 이사는 거짓말이었다. 부모님이 내게 제트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았지만 내가 다 알고 싶었다. 내가 취직을 해서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해냈어. 나 다른 세계로 왔어. 그건 제트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어릴 적 목소리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10년 전에 사라진 그의 어릴 적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장난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 둘밖에 모르는 걸 질문해서 확인했다. 그 사람은 전부 맞추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으로 이사가는 건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굉장해. 이쪽 세계의 어머니는 나한테 잘 대해줘. 그때 나는 제트의 가정환경을 떠올리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튼 제트가 무사하다면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표시된 번호를 확인하니 거기에는 empty라고 적혀 있었다. 또 연락할게. 제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와서 실종된 친구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해도 경찰이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아마도 장난일 거라고 자신을 납득시키고 이 사건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치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내 폰에 또 제트가 전화를 걸어왔다. 표시된 건 역시 empty. 폰 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다. 야, 이쪽 세계는 재밌어. 요괴가 정말로 있다니까? 이번의 목소리는 저번에 들었던 목소리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았다.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난 아직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쪽은 어때? 나는 내가 이미 20대가 된 것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쪽에서는 제트가 실종되었다는 걸 전했다. 이상하네. 내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쪽에는 이쪽에 내가 갔을 텐데. 무슨 원리인지 알 수 없지만 제트가 시도한 방법은 두 세계에 있는 똑같은 인물이 뒤바뀌는 방법이라고 한다. 다른 세계에는 다른 자신이 있다는 건가? 그것보다 들어봐. 이쪽에는 괴담이 실제 사건처럼 취급돼. 굉장하지? 그치만 이쪽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괴담을 얘기해도 아무도 기뻐해주지 않아. 그래서 너한테 말하고 싶어. 여전히 제멋대로라 곤란하지만 나는 제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한다거나 괴담이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라거나 전혀 믿지 못했지만 제트가 기쁜 듯 말하는 걸 들으니 흐뭇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다행이다. 그러면 말할게. 그렇게 들은 건 그리운 제트의 괴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걸 지적하면 제트가 엄청 불쾌해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맞장구만 쳤다.
제트와의 대화는 이날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번 제트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건 어김없이 내가 쉬고 있을 때였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 돌렸을 때나 휴일일 때. 제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즐거웠다. 나는 일이나 인간관계로 지쳐있어 현실 도피를 할 수 있는 제트의 귀담이 좋은 기분 전환이 되었다. 이 무렵에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다는 생각을 버렸다. 제트와의 관계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그 사이 다양한 걸 깨달았다. 저쪽의 시간과 이쪽 시간 진행이 다른 건지, 전화가 시공을 일그러뜨리는 건지, 몇 년 사이에 제트는 나랑 똑같은 나이가 되었다. 저쪽 시대나 문명 발달은 거의 이쪽과 같았지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는 달랐다. 저쪽 세계에서는 저주나 원령이라는 게 있는지 잔혹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나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곧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다.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지는 세계지만 제트는 그 세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제트가 나이가 들수록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적어지고 이윽고 제트가 게시판에서 읽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게 되었다. 제트도 어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괴담을 들으러 돌아다니지 않게 된 모양이다. 이 관계가 틀어진 건 어떤 사실의 계기였다. 이쪽 세계에 제트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강하류에서 백골 시체가 발견되었다. DNA 조사 결과 제트라는 게 판명되었다. 길을 잃은 제트가 강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인터넷 뉴스에서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일을 제트에게 말했다. 그렇구나. 애석한 결과네. 확실히 이쪽과 그쪽은 좀 지형이 다를지도 몰라. 그 이후 제트에게 괴이가 닥쳐왔다. 들어주지 않을래? 무시무시한 걸 보았어. 그날은 평소와 달리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이 일그러진 경찰에게 쫓겼다고 한다. 경찰은 제트가 이쪽 세계에서 온 걸 알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니, 왜 지금 와서? 전 도망쳤다고요. 근데 왜 이 세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윤신, 이쪽에 있는 제트의 부모가 어떤지 물어보거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싫다고 소리쳤다. 내용이 점점 지리멸렬해졌다. 그치만 틀렸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순 있어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순 없어. 제트는 마지막에 울었다. 이제 더 연락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 후로 얼굴이 일그러진 경찰한테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말한 뒤에 똑같이 불안정한 대화를 반복한 뒤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끊는다. 그걸 계속 반복한다. 그건 내가 회의실에 있었을 때였다. 전원을 끈 폰이 갑자기 울려서 나는 황급하게 폰을 꺼냈다. 노려보는 상사에게 머리를 숙이며 회의실에 나왔다. 표시된 건 엠프티였다. 용서해줘.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세계로 오는 게 아니었어. 아무도 없어. 있는 건 팔덩어리. 아, 또다. 저게 하늘에 떠있어. 장난한 것처럼 제트가 말한다. 제트는 내가 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연신 헛소리 같은 말에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알 수 있다. 제트는 사죄를 했던 것이다. 내게 괴담을 이야기한 걸 후회하고 있었다. 그걸 깨달았다면, 아니,
깨달았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화는 끊기고 그 후로 제트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나는 제트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컴퓨터 안에 입력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가능한 알기 쉽도록, 때로는 농담도 섞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정리한 것 같다. 실제로 모두 즐겁게 읽었잖아. 다른 세계 음식을 먹으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이자나미는 죽은 자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었기에 돌아올 수 없었다. 마요이가에 있는 걸 멋대로 먹으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럼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세계 사건을 적은 이야기를 들으면? 제트가 저쪽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건 책 한 권 때문이다. 자그마한 언덕 위에 있는 공원에 버려진 책. 저쪽 세계에서는 요괴 맨션이 있었을 장소. 읽은 적이 없는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트는 거기로 가서 그 책을 주었다. 제트는 그걸 읽고 그쪽 세계로 갔다. 나는 점점 저쪽 세계가 보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주 다니던 길이 다른 길이 되어간다. 돌아보면 모르는 풍경이 눈앞에 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괴기현상이 눈앞에서 일어난다. 금방 원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지만 저쪽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곧 나는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치만 혼자서 가는 건 싫다. 아이고, 우리 윤리강령님 별풍선 33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예나망님 에드벌룬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길다. 추천 감사합니다. 나도 괴담해주는 하리 친구 있는데 친구 아닌데? 심으로. 메빌님 나보다 나이 오래되면 그런 친구 아니지.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 아직도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나리라고 생각해? 친구 아주 그냥 순진하구만.
그렇다면 하리 귀신? 또 귀신 만든다. 난 은하리가 아니오. 뭐지 나는 몰라. 일단 아님. 일단 아님. 오게님 어서오세요. 나 아니 주말에 일요일이었다? 막 이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진짜 오래전에 보고 안 봤던 친척분이 집에 온 거야. 나는 잠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말이지. 그 전에 막 여유롭게 이제 태블릿으로 오랑고교 사교클럽 딱 보면서 아 이거 오늘 정주행 딱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겼달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짜증났어.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아빠한테는 말을 했는데 아빠가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였어. 그래서 주말 아침부터 쳐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잠옷핏 공유 좀 연시 깔아. 나 잠옷은 공유할 수 있거든?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고 후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까 그것도 올려야 되는데 빠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후기랑 해설이 있어요. 이제 끝이거든요, 호러 데이터? 마지막 얘기가 그냥 이거 이 정리 사이트 헤드에이크 채널에 호러 데이터가 모은 글을 올린 키츠츠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이스레가 과거 로그 없다는 사실이나 어느 창고 사이트를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는 게 소문으로 퍼진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올린 건 이유가 있는데 동생이 실종당했대요. 동생이 컴퓨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정리해둔 호러 데이터 3의 문장이 저장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게시판 운영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런 슬이 없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컴퓨터 이력을 조사해본 결과 틀림없이 게시판에 접속한 건 명백했는데 그건 날조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 사이트인 두통이 아파씨에게 연락해서 이슬의 모험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 글을 올려준 관리자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대요. 이상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 올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진상은 어둠 속입니다. 호러 데이터 정리글을 올려놓고 불합리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러 데이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막을 내렸고 조금 아쉽네요. 한 100개 정도 채웠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인정.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실령 사진이래. 실령 사진. 아, 이래서 실령 사진이구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령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엄청 기분 나쁘네요. 8월 심령 방송을 담당하게 된 AD 키오다가 전국에서 보내온 수많은 심령사진 중 하나를 들고 프로듀서에게 말을 걸었다. 심령사진이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지. 프로듀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키오다가 건넨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새까만 배경에 하얀 신부옷을 입은 여성이 찍힌 사진이었다. PD가 사진을 덮으며 말했다. 이건 못 써. 진짜잖아. 키오다는 어이없어 했다. 진짜 심령사진이라면 오히려 사용해야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다.
방송에 쓰는 심령 사진은 전부 가짜야. 진짜를 쓰려고 하면 스텝이 병이 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거든. 게다가 화면 너머에 있는 시청자까지 영향을 주게 돼. 진짜를 썼다가 강제로 하차된 방송도 제법 있다고. 키요다는 어른의 사장을 알아버린 것 같아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유령 따위는 믿지 않는 키요다는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좀 기분 나쁘긴 해도 그저 신부옷을 입은 여성이 찍힌 사진이잖아요. PD는 울컥해서 대꾸했다.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감으로 알 수 있어. 자네는 이게 평범한 사진으로 보여? 사진을 다시 확인하는 키요다에게 PD는 계속 말했다. 배경은 새까맣지만 희미하게 자갈이 찍혀있잖아. 키요다가 사진을 확인해보니 확실히 오른쪽 끝에 자갈이 보인다. 즉, 이 신부 의상을 입은 여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수로 찍혀버린 땅이 있다는 뜻이야. 피디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키요다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확실히 그렇다 해도 이중 노출 같은 카메라 문제가 있다거나 컴퓨터로 합성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무튼 이 사진 가지고 여기로 가. 키요다는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를 받았다. 방송에서 공양하는 데 이용하는 신사 같다. 교회에 있었기에 키요다는 귀찮아했지만 곧 철야 때문에 졸린 눈을 잠시나마 붙일 기회다 싶어 전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봉투에 넣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키요다는 표를 끊었다. 어중간한 시간이지만 역시 도시, 인파가 거세다. 그런 소란스러운 역 안에서 들릴 리 없는 소리를 키요다는 들었다. 챙 하는 소리가 울렸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수마 쪽이 더 강했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전철에 탔다. 환승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 기분 좋은 흔들림에 맞추어 수마가 덮쳐온다. 챙, 또 그 소리다. 터널에 들어가 그런지 눈꺼풀의 뒷면이 유달리 어둡다. 그건 그렇고 또렷하게 울리는 소리에 키요다는 슬슬 이상하게 생각했다. 지친 건가? 그때 챙챙챙 소리가 다가오며 깜짝 놀란 키요다는 눈을 부릅떴다. 그러자 눈앞에 그 사진 속에 있던 하얀 신부옷을 입은 여성이 있었다. 새하얗고 무표정한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다. 이제부터 키요다는 깨닫게 되었다. 제레복을 입은 인물이 심령사진에 찍혀있으면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키요다는 회의주의자를 자칭하지만 이제는 심령현상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야 그럴 게 사진에 찍힌 여성이 그대로 눈앞에 나왔으니까. 전철 안에 있는 전통옷을 입은 신부는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모습을 기묘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기묘하다고 하리. 주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 보아서 아무래도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챙챙 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선 안 되는 영역으로 발을 디디는 것 같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더는 볼 수 없어 키요다는 눈을 감았다. 지쳐서 그런 거야. 그렇고 말고. 일어난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그렇게 되뇌었다. 그러자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란 키요다가 번뜩 눈을 떴다. 코앞에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키오다는 비명을 지르며 옆 차량으로 이동했다. 전화다. 일단 PD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아무리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그래 키오다. 무슨 일 있어? PD의 낯익은 목소리를 듣자 공포에 짓눌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사진 속 여자가 나왔어요.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키오다는 막 일어난 괴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PD는 의외로 냉정하게 대답했다. 알겠냐? 지금은 좀 참아. 아무리 무서워도 사진을 버려선 안 돼. 일단 빨리 신사까지 가.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키오다는 PD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지금은 전화를 끊고 싶지 않다. 심령사진을 버리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이상하다. 전화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 섣부른 판단이 가장 위험해. 점점 PD의 목소리가 침식한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차장이 있는 운전석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하는 걸 관두고 싶어진 키오다는 내려야 될 역으로 전속력으로 달려 전철을 갈아탔다. 이제는 싫다. 저 무표정한 얼굴, 울적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표정을 떠올리게 하는 무표정하고 새하얀 얼굴. 챙챙 머리에 울리는 소리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에서도 울릴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전철에서 내린 키오다 앞에 또 하얀 옷이 보인다. 혼잡한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띈다. 키오다는 지도를 보며 도망치듯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겨우 신사가 보였다. 여기에 올 때까지 몇 번이나 그 하얀 옷을 본 걸까? 몇 번이나 그 소리를 들었을까? 하지만 이것도 이제 끝이다. 생각보다 자그마한 신사지만 도착한 순간 공포에서 해방된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키오다는 거칠게 별채 문을 두드리고 실례합니다. 그러자 신주로 보이는 노인 한 명이 나타났다. 괴이적은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다. 무슨 용무이신지. 키오다는 허겁지겁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열어서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 사진 공양해주세요. 키오다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고 놀란 노인은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노인의 안색이 싹 바뀐다. 죄송하지만 여기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키오다는 몸이 굳어졌다. 전부 해결될 줄 알았으니까. 어째서요? 불안해하는 키오다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신이 노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지? 이 사진은 평범한 심령사진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유감이지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는 노인을 키오다는 붙들고 사정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노인은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이 여성은 언제적인진 모르지만 아마도 신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한 인신공양의 제물일 테지요. 신의 땅에 옮겨왔군요. 보이기는 해도 피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선 떼어드릴 수 없습니다. 키오다는 망연자실했다. 왜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챙챙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그 후에 키오다는 사표를 내고 방송국을 나왔다.
하얀 신부 옷을 입은 여자가 보인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똑같았다. 노이로제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다.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다. 키오다는 더 이상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오늘도 들리는 �챙챙 소리는 여성을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소리겠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오늘도 들리는 이 소리는 저 세상으로 가버린 여성의 근심이겠지. 오늘도 보이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이쪽을 슬픈 듯 보고 있다. 난 이대로 이자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나? 오늘도 나타나는 신부를 보며 키오다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고 호빈님 별풍선 100개. 오 무슨 일이고 감사합니다. 빠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하려는 시간 변경이요? 참고는 하려고요. 그래도 뭐 저녁 시간대나 한 10시쯤 9시 10시쯤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 12시? 결과는 일주일 정도 투표할 예정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글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언니. 아이고, 감사해요. 마루님 마흔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가보자. 냠냠. 냠냠. 이런. 내가 그런 그렇지는 뭐야. 근데 오늘 너무 졸려요. 근데 이제 모임도 다 취소됐어요. 아유. 그쵸, 요새 확진자 진짜 많이 나오던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제 너무 늦게 잤어. 3차 저 내년에 맞을걸요? 저 2차 맞은 지 지금 2달 됐나? 그러게요. 이제 방송까지 10분 남았어. 미접종이에요. 저는 그냥 주변에서 맞으라 해가지고. 어서오세요.
독서실, 스카 이런 데도 못 가고 식당, 카페, 영화관 못 가고 그렇긴 하죠. 저희 집은 어머니가 얼마 전에 부스터도 맞으셔가지고 헐랭. 아 진짜요? 저는 그냥 2차까지 다 저희 집은 다 맞았어요. 전 1차 때 좀 몸살 온 정도였어요. 팔 아프고 한 3일 정도. 근데 제 주변엔 거의 다 맞았어요. 음흠. 저는 부스터 맞았어요. 아, 3차 맞으셨구나. 3차는 어때요? 많이 아픈가? 아파요. 하긴 저희 어머니도 3차 맞으시고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교차 접종이요? 와. 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저는 화이자 맞았으니까 뭐 모더나를 맞는다거나 그래야겠네요. 너무 싫어. 란센 맞은 사람은 주위에 별로 없고 누구는 화이자 맞고 난청 생겼대요. 언니 공지 보시면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1시부터 1시까지 생방이고 그 외에는 생방 없어요. 아니 나 근데 아 뭐야. 호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오, 뭐지? 감사합니다. 생방 안 하려는 게 아니라
11시부터 1시까지 생방이고 평일날에, 그리고 주말에 원래 생방 없다고요. 원래 없었어요. 아이고 뭐지? 감사합니다. 마루님 왜? 밀어내고? 아니야, 마루님 아직 내려가려면 좀 멀었어. 새로운 분도 있어? 홀리. 오늘 무슨 일이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저거 방송하다 찍은 거예요. 대체 무엇을? 나도 찍어주세요. 찍어서 올려. 뭐 그거 다이어트 대성공했다는 말씀이시겠죠? 하리가 주는 거 아니야? 아, 찍어서 사진 보여달라고? 싫어. 내가 메빌님 여자친구야? 메빌린 사진 주면 교환할 용의는 있어. 심으로 교환하자. 저 전번은 다이어트 안 했을 때도 따였었어요. 벌써 이제 1시다? 대상마상. 뭐야, 자랑이잖아. 원래 그분들이 눈이 좀 이상한가 보죠. 근데 이상하게 고딩 때는 같은 고딩한테 번호 잘 안 따이고 어른들이 그랬다니까? 물론 고딩 때 내내 남자친구 있었어. 지금은 말할 게 없네? 네, 지금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있어도 뭐 방송에서 공개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거짓말은 하기 싫다. 아무튼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남자친구 만들 생각이 없어요. 좀 슬프다. 계속 없었으면 아차차. 몇 달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군요. 아무튼 오늘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내일도 만나요. 팬닉 있잖아요, 저희 하프. 아, 할인의 땡땡. 하리의 땡땡. 약자로는 만들 생각 없어요. 내일 만나자고. 오늘 일찍 자요.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보다 늦게 안 잘 거야. 진짜 너무 피곤해요. 아무튼 우리 내일 봐요.